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최정화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며 사랑받는 음악을 대중가요라고 하죠. 이렇게 대중가요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투영되어 왔기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많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해방을 맞이했던 시대의 음악들은 어떻게 발전하며 결의의 가슴에 어떤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었는지 그때 그 시절의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트로트 역사 1화로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은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봤었죠. 그렇다면 이번 트로트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 대한민국의 광복을 맞이했던 시대 속에서 참혹했던 전쟁 속 고단한 삶이 어떻게 음악으로 이어지며 세월을 보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38년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사람들은 공포와 굶주림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35년 중국의 동북지방을 다니며 순회 공연을 하던 젊은 음악가 이시우의 귀에 한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형무소에서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왔었지만 독립운동가였던 남편은 이미 일제에 총살되었다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만 전해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밤은 바로 남편의 생일날이었었고요. 여인은 빈방에 홀로 앉아서 여관 주인이 차려준 제사상에 술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통곡을 하며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떠나간 남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시우는 그 여인의 애통한 사연을 그날 밤 노래에 가사말을 쓰고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곡이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고 흘러간 그 옛날의 내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그대로 가소. 지금 들었던 눈물 젖은 두만강의 가사를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강물도 달밤이며 목매어 우는데 리밀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매어 애달픔이 그지없네. 그리운 내 님이여. 정말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사는 전쟁터에 끌려간 우리의 아버지, 오빠와 동생, 그리고 우리 딸들은 전쟁터의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선인들의 피토하는 심정을 어루만져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쟁은 우리의 민족의 아픔과 한을 남기며 음악 또는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신세한탄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희망을 부르면서 우리의 독립을 그리고 새 나라의 건국을 꿈꾼 노래도 있었죠. 마치 우리의 광복을 간절히 염원하며 기필코 우리의 독립을 이룬다는 밝은 노래의 이 곡은 남인수 선생의 감격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1940년 얼마 안 되는 행진곡풍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단조 트로트의 눈물과 탄식의 패배주의적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부른 노래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미풍 속살긴다 불타는 동가. 그러나 이런 노래와는 다르게 1940년 일본은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음악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노래는 군가만을 부르게 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할 정도로 전쟁은 내리막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바로 가요 암흑기로요, 강제로 전쟁의 징용을 보내기 위해 군가와 행진곡으로 정신 단련을 시키는 하나의 술책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감격시대의 노래의 예언대로 드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죠. 그 노래는요, 바로 사대문을 열어라! 라는 곡으로 1945년 해방과 함께 불려진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대문을 열어라 했더니 주변에서요,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이 노래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노래 맞을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대문을 열어라 운명을 쳐라 한만년 예터의 원동일 든가.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온 광복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가슴 벅찬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의 기쁨으로 독립군이 미국에서 그리고 만주에서 귀국하는 들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부른 노래라고 하니까 말이죠. 사실 저도 이번에 트로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곡들이 참 많았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떠난 사람들도, 그리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나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탤 마음으로 떠난 노동자들, 죽을 고비를 넘어 이제 해방을 맞은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또한 노래로 담겨졌는데요. 그 노래는 바로 이인권 선생의 귀국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124대 왕 히로히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은 내 땅, 내 조국, 그리고 내 고향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쓰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감격의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고국산천 차로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기 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이때 풍경을 모사하며 강제 동원자, 징집자, 망명자, 종군 위안부가 조국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300만 동포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이런 감격과 서러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풍경이 노래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라, 내 땅에서 가족과 오손도손 살겠다는 부풍, 희망을 담은 귀국선. 귀국하는 동포들의 감격스러움과 고향 땅이 보이면서 얼마나 떨리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흘려드렸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제가 시대를 공부하며 음악을 듣다 보니 구슬프면서 찡한 감정도 느껴지고 희망적인 느낌도 들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슬픔과 감격이 공존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피가 흐른다는 증거 맞죠? 그러나 사실 귀국선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키 사마호 침몰 사건인데요. 패망한 일본은 해군함에 한국인 강제징용자를 태우고 부산항으로 출발을 했었지만 대한해협을 건너다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하게 되고 말았죠. 그때 일본 정부는 폭발의 원인을 미군의 소행이라고 발표를 하게 됐지만 이 사건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귀국길에 올랐던 524명, 끝내 그들은 고국 땅을 밟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 우리의 음악은 신민요와 트로트가 공존을 하며 이국적인 색깔까지 더해지는 작품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통해 전달된 서양풍의 트로트와 중국이나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이국적 색깔이 덧붙여진 작품들이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바로 꽃마차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일제 말기 흔했던 중국 소재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만주를 연상시키는 소재의 등장으로 처음에는 중국 하얼빈의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하얼빈을 서울로, 숭화강을 한강으로 바꿔놓은 채 해방 후에 경쾌한 서울 노래로 널리 불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사를 억지로 바꾸려다 보니까 문법에 맞지 않은 곳들도 참 많이 발견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룻빈을 이음절인 서울로 바꾸려다 보니 말이 안 되는 꽃서울이 되거나 서울의 풍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카시아 숲속의 가사가 등장을 하며 겨우 음절만 맞춰서 노래를 만든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노래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모두에게 해방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미 전쟁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고향,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별의 아픔도 노래로 남았습니다. 그중 자식을 애달프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소재는 정말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죠.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노래들은 유독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그중 두 곡 들어볼 텐데요. 광복 이전에 나온 노래 중에서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940년 발표된 진박남 선생의 곡인데요. 이 곡은 진박남 선생이 일본으로 녹음을 하던 중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게 되죠. 그러자 녹음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와 펑펑 울면서 진박남 선생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자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녹음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고 큰 히트를 치며 애창 가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이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불효자들이 부모님을 떠나 서름과 죄스러움이 많았던 곡이라서 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불효자는 웁니다는 자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모곡이라면 다음 곡은 해방 이후 현인 선생의 비 내리는 고목령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01년 대구의 고목령에 노래비까지 세워지며 노래비 뒷면에는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를 향한 영원한 사모곡을 널리 애창되기를 바란다 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모령의 한자를 풀어보면 돌아볼 고, 어미 모자를 써서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들의 한이 담긴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제시대에 고향을 떠나 죽을지도 모를 징용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며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자식을 위해 또 한 번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그리움과 한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노래인 거죠. 이렇게 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의 음악은 새로운 격동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시기는 바로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인 1950년 6월 25일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이 낳은 또 다른 아픔과 참혹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에서 한국전쟁은 어떤 아픔으로 우리의 역사를 노래로 남겼는지 다음 시간은 너무나 아프고 아픈 한국전쟁 속 발전된 트로트 역사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트로트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지식도 세대 간의 노래로 소통도 예술로 함께하는 랜선 클럽.